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자, 밑에 보시면, 저 왔어요. (4번) 밑에 보세요. 행위 제한 나오죠, 그죠? 네, 요겁니다. 행위 제한. 저를 봐요.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배우는 사업이 공적 개발 사업인 도시군계획 사업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국토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절차 통해했고요, 그죠? 지난번에 개발사업, 오늘 정비사업. 그리고 공적 개발 사업은 반대급부로 항상 사적 개발행위 따르죠, 그죠? 전부 다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개발법과 하나 빼놓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발법이 정리가 되면 얘는 그냥 묻고 넘어간다 그 말이죠. 자, 밑에 1번 보겠습니다. 먼저 허가. 자, 누구 허가 받습니까? 바로 시장, 군수 등 허가입니다. 특시, 특도, 시, 군구 줄임말이죠. 시장, 군수 등의 허가 받아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무슨 얘기죠? 변경도 허가를 받아라 그 얘기죠. 자, 그거 보시면 1, 2, 3, 4 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다른 거 딱 하나 있습니다. 1번에 있는데 맨 뒤에 보니까 용도 변경 옆에 개발법은 대수선도 들어있었죠, 그죠? 대수선 X. 대수선은 정비법상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개발법상만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똑같다. 넘어갑니다. 2번 줄 거예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가로 2번에 1, 2 박스 안에 동그라미 1, 2, 3, 4, 5 똑같습니다. 물론 공부 안 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럴게요. 3번 시행자의 의견 청취 똑같습니다. 항상 사적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공적 개발 사업 뭡니까? 시행자의 의견 들고세요. 시행자의 의견. 이건 다 똑같아요. 들어야 한다. 4번도 똑같아요. 먼저 2번 제출 중간에 착수 동그라미. 착수. 밑에 30일 이내. 그 다음에 마지막 줄. 신고 계속. 즉 개발법이랑 똑같은 얘기죠. 착수하면 기득권 인정해 줄게 대신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개발 정비 똑같습니다. 5번 너 왜 허가 안 받고 네 마음대로 했어요? 원상회복시키세요. 알겠습니다. 이 인간이 안 하고 있네.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까지도 똑같다. 자, 6번도 같은 말이죠. 자, 2번 허가 받으면은 국토법상 허가, 즉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한다. 요 내용도 개발법이랑 같은 내용입니다. 쌍걸 2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입니다. 허가 제한. 먼저 박스 안에 건축물의 건축하고 토지 분할 요 두 가지만 제한 사유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요거 기억납니까?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시작.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가장 처음이 뭐죠? 건축. 맨 마지막이 뭐죠? 뭐죠? 토토토. 토를 알아. 그 토가 뭐냐고. 아니 3번 물어도 3번 토. 뭐야 토. 그게 뭐냐고. 가만있어.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예요? 토. 그게 뭐예요? 손띠! 뭐예요? 모르면 쳐먹어. 뭐죠? 토지 분할이잖아요. 자, 처음 뭐라고요? 건축물의 건축. 마지막 뭡니까? 토지 분할. 처음과 끝. 요거 두 개요. 요거 얘기하려고 지금. 외우지 말고, 건축하고, 그러니까 책 읽는 거 말고, 저랑 공부할 때, 건축하고, 설치하고, 물건 쌓고, 토. 뭐라고요? 토.
뭐라고요? 토. 계속 토를 해. 처음에 뭡니까? 처음에 건축물의 건축, 마지막에 토지문화. 처음과 끝 두 개지만 제한사유입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빙 둘러온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항상 똑같아요. 국토법도요, 우리가 기억납니까? 국토법은 특관,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허가하고, 제한기권자에는 거기에 도지사 들어가요. 국장 들어가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시장, 군수 등인데 여기에 국장, 도지사 들어가요. 줄 거세요. 국장, 시도지사, 시, 군, 구청장입니다. 나는 자, 제한기간 얼마? 똑같죠? 3년 이내. 그런데 연장 줄거 1회 1년 범위 연장 가능합니다. 1회 1년. 가로원에 바로 있죠. 세 번째 줄에 3년 이내고요. 1회 1년 이내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절차 1번 국장 등은 다시 말하면 제한권자는 행위를 제한할 때 제한 지역, 제한 사유를 미리미리 맨 끝에 뭐라고요? 고시해라. 미리미리 알려줘라는 얘기죠. 고시하고 2번 당연히 뭘 거쳐라? 심의 거쳐라. 국장은 중앙동의 심의 거치고 나머지는 지방동의 심의 거쳐라. 심의 거쳐라. 그리고 3번 동그라미 하세요. 국토법과 똑같아요. 줄 거세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 밑에 심의 전에 뭐 전에? 심의 전에 맨 끝에 시장 군수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번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요 두 가지만 제한 사유니까 만약에 요 두 가지 하려면은 줄 거세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받아라. 왜?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권자하고 허가권자랑 같아 달라? 다르죠, 그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5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입니다. 해제인데 요거 저를 보세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그렇죠? 지정하고 뭡니까? 입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정된 다음에 아예 이제 해제죠. 해제. 그러니까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본인이 지정권자이니까 본인이 직접 해제해요, 그냥. 하지만 구청장 등은 특검한테 지정해달라고 신청하죠. 그럼 해제도 분명히 본인이 안 합니다. 해제는 요청한다 그래요. 지정은 신청, 해제는 요청. 책 보겠습니다. 먼저 의무적, 뭐라고요? 의무적,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그 얘기죠. 의무적 동그라미 하세요. 이무적 나와서 그래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마지막 줄 정비구역 등을 뭡니까? 해제해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그럼 여기에 해제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냐? 특시, 특도, 시장, 군수입니다. 아시겠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말하는 것이고요. 왜? 옆에 구청장 등은 특공한테 해제 요청이잖아요. 요청. 그런데 거기 박스를 보니까 참 숫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데 1번 동그라미 하세요. 1번.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몇 년? 3년 동그라미 하세요. 3년 되는 날까지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 등이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거면 요건 여기 적을게요. 여기 3년 요거요. 3년 3년 내에 지정하지 않거나 3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그 얘기죠.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2번하고 3번은 묶으세요. 자, 2번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저를 봐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쉽게 말하면 달동네 판자촌입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공공시행자가 사업해 줍니다. 그러니까 토지등 소유자가 그러면 안 나와요. 당연히 조합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만 조합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개발만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재건축은 무조건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2번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인데 정비사업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조합은 둘 다 나오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조합 설립하지 않고 사업한다네요 하면은 무조건 뭡니까? 그때는 재개발만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 2, 3, 4는 뭐냐? 전부 다 조합이에요. 일단은. 3번은 뭐냐? 3번은 아무리 봐도 조합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그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토지등 소유자가. 무슨 사업일 때? 재개발일 때. 재개발을 말 안 나와도 재개발이에요, 그냥. 문제는 뭐냐? 1, 2, 3, 4가 조합인데 어떤 건 2년이고 어떤 건 3년이에요. 여기에서 연도를 바꾸거든요. 그럼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장 가서 틀리느냐? 내용 몰라도 그냥 맞추느냐? 전자, 후자? 후자. 방금 아이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방금 나왔을 때, 요거다 해볼까요? 해제 절차. 자, 먼저 첫 번째 뭐라고요? 의무죠. 자, 누가 하죠? 누가 일단?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반드시 해야 되고, 두 번째. 하지만 구청장 등은 누구한테? 특광한테, 그렇죠. 해제해달라고 한다고요? 요청하죠. 이럴 때, 요거. 세 번째. 해제 사유.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하죠. 그죠? 해제 사유인데. 3년, 얘는 알잖아요. 3년 내에 직접 지정하지 않거나 신청 없으면은 해제한다. 요걸로 정리하시고. 밑에 조합할 때. 근데 4개 중에서 전부 다 공통점은 조합인데 거기에 추진위원회라는 글자 나올 겁니다. 추진위원회. 그래서 이거 어거지입니다. 추진위원회만 나오면 무조건 2년이야. 몇 년? 2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1번 2년 맨 끝에 조합 설립 조합자가 나오지만 뭐라고요? 추진위원회. 근데 2번은 뭐냐? 3년은 조합자는 나오지만 추진위원회가 안 나오잖아요. 3번 나오죠, 그죠? 추진위원회 2년. 4번은 안 나오죠,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 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거 없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2년. 그냥 조합만 나오면 무조건 뭐요? 3년. 그 다음에 3번. 3번은 재개발인 경우 토지 등 소유자 있죠? 소유자. 여기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몇 년? 5년. 그래서 요 말에는 여기는 조합이 안 나옵니다. 아예 조합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 그러면 5년. 어거지지만 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2년. 조합은 3년. 소유자 5년.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이거 시험장 가면 기억이 안 나. 자, 그리고요. 저기 보세요. 자, 구역의 지정 절차하고 해제 절차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거 밑에 봐요. 밑에 보시면 봐요. 주민의견 지방에 나오죠, 그죠? 나오잖아요. 똑같잖아요. 밑에도 보면 쌍거리 2번에 1번 주민의견 똑같이 공람 며칠 이상? 30 이상.
지정 절차와 해제 절차 같다고 얘기해요. 2번, 그러니까 가로 1번과 가로 2번만 일단 묶어보세요. 보시고 2번 지방의회도 얼마? 60일 이내. 3번 똑같이 뭘 거쳐요? 심의 거쳐요. 협의는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제하고요. 주민의견, 지방의회, 3번 심의 거쳐서 해제하고요. 4번 해제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몇 년? 2년. 자,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2년 동그라미 마시고요. 어떤 경우냐? 연장 사유가. 자, 넘기세요. 자, 1번 동그라미 합니다. 줄 거예요. 100분의 30. 30% 이상이 동의할 때 연장 좀 해주시오. 이때 얘기입니다. 연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2번은 뭐냐? 맨 끝에 정비구역 등의 존치가 필요해요. 존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해제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죠. 요거는 말표현이니까 이게 만약에 시험 나오면 1번에 1번, 그죠? 몇 프로 이상? 30% 이상 동의받아 오면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의무적일 때 얘기죠. 3번 이무적. 뭐예요? 이무적. 자, 이무적은 뭐죠? 해제할 수 있다. 자, 이무적은요, 말 그대로 내 의무대로. 이게 뭐예요? 직권 해제죠, 그죠? 내 의무대로, 내 자의대로, 내 주관대로, 내 맘대로, 내 의무대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의무대로 할 수 있지만은 얘도 반드시 심의 거쳐서, 뭘 거쳐서요? 심의 거칩니다. 거쳐서. 그래서 보시면 나오잖아. 해제, 직권, 해제, 내 맘대로 직권인데 끝에 지방도기 뭘 거쳐서요? 심의 동그라미 하세요. 심의 거쳐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추진위원회 2년, 조합은 3년, 조합이 안 나오면은 5년. 여기 나올 때 해제할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연도 다 맞는데. 그렇죠? 요거는 의무적이죠. 마지막 줄에 항상 해제하여야 한다. 만약 연도 다 맞는데 마지막 줄에 해제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연도만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는데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쉽게 해보겠습니다.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 뭔가 모르게 부담을 좀 과도하게 줄 것으로 예상되면 그냥 욕 얻어먹어서 뭐 할 거야? 해제할 수 있다. 2번, 해봤자 목적 달성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만 하다 해제할 수 있다. 됐죠? 이제는 3번하고 4번이죠?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입니다. 3번은 뭐냐? 조금 전에 의무적에서 연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30% 이상 동의받아 와가지고 뭡니까?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때, 아시겠죠? 요청할 때. 근데 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로 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입니다. 저를 봐요. 개발법은요, 조합 설립하잖아요. 근데 정비법은요, 좀 사업이 길어요. 절차가 복잡해요. 왜냐? 사람들이 의견 물어봐야 돼요. 누구는 뭐 재개발하자 말자, 뭐 피켓 들고 와가지고 3천만 점 늘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조합 설립하기 전에 이름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회조차도 설립하기 전에, 아시겠죠? 설립했다는 것은 이제 사업한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아니한 구역으로서 한정한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말도 꺼내기 전에 30% 이상이 해제해달라고 할 때 얘기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한 다음 이유 한번 틀리겠죠. 4번은 이제 최근에 신설된 법률 조항인데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줄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배울 때, 오늘 배울 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 달동네입니다. 판자촌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시장 군수가, 광명시장이 방금처럼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 시설 다 해주고 네 땅에다가 건물 짓는 것은 네가 알아서 해. 그 얘기예요. 스스로 방식입니다. 스스로 줄 긋고 적어요. 한문으로. 자, 스스로 자 적어봐요. 한문 모르면 그냥 한글로 적어 그냥. 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맨 끝에 줄 거예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줄 거죠. 두 번째 줄 끝에 이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고시부터 몇 년? 10년 줄 거야. 10년 이상. 10년 이상 경고하고. 자, 세월이 흘렀죠, 많이. 밑에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소유자 줄 거예요.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해제에 동의하면 해제할 수 있다. 저는요, 내가 낸다 그러면 난 요거 내고 싶어. 10년 가로 열고 닫고, 3분의 2 가로 열고 닫고, 내고 싶어, 이렇게. 이게 올해 나오면 대박인데. 그죠? 반응이 없네. 거기까지. 그래서 의무적, 이무적 몇 개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만약 해제가 되었다 합시다. 밑에 4번 해제 효력 가로 1번 해제가 되었다 하면은 맨 끝에 첫 번째 줄 거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걸로 본다. 의미는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무슨 말이냐? 현재 여기서 해제 의제는 분명히 재개발과 재건축이죠. 그죠? 재개발과 재건축이기 때문에 가로 2번 만약에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해제가 되었어요. 그죠? 되었다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줄 거예요.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위에 보시면 스스로 방식 있죠?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방식 읽어주세요. 왜?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이 아니라면 첫 번째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에서 스스로 방식 요거 있죠? 요렇게 하기 위한 그러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얘기죠. 이럴 때 3번 고시 거기 자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무조건 뭐 하라고요? 고시해라. 실효되면 해제가 되면 뭔가 고시해야 알 거 아니에요. 고시해라. 그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이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데요. 시행 보시면 자 시행과 시행 방법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이제 뭐 한다고요? 시행 방법 및 시행자 요 내용은 여러분들 자 236부터 36, 37 이거나 내가 엉떠가 봤다. 자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그 위에까지 3번까지 자 같이 묶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앞을 보세요. 먼저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 시행 방법은 환자 수용 관리
다 같이 시작. 환자 수용 관리. 한 번 더 시작. 환자 수용 관리. 자, 환이 뭡니까? 환지. 자, 아까 스스로. 가요. 뭐라고요? 스스로. 그 아까 자서라는 이유 그것 때문에 환스 이상하잖아. 환자 수용 관리. 왜 그럴까요? 여기 달동네요.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 환자를 수용해서 잘 관리해야 돼요. 환자 수용 관리. 시작. 환자 수용 관리. 그런데 이거요. 단독이지만 뭘로도 혼용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만 체크하세요. 혼용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혼용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환자 수용 관리. 한 번 더 시작. 환자 수용 관리. 환지 스스로 수용 관리는 뭐냐? 관리처분 계획의 줄임말인데 관리처분 계획은요.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처분 계획은 아파트 분양 계획 이렇게 딱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밖에 안 됩니다. 아파트 주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시행자, 두 번째. 얘기했었죠? 주거환경사업, 달동네 판잔촌이에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 돼야 한대. 안 돼. 토지는 소유자 못해. 당연히 조합도 안 나와요. 왜? 이들이 설립한 것이 조합이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광명시가 직접, 특시, 특도, 시군구가 직접 하든지, 아시겠죠? 하든지, 아니면 공공시행자, 토주공 등을 지정하든지, 아시겠죠? 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요거를 나누자, 그럼. 안 되겠다. 나누자. 헷갈리니까. 절로 봐요. 다수관리가 이야기 맞네. 시행 방식에 따라 약간 달라요. 미리 아예 정리할게요. 다 한다고 하려니까 맞네. 요거. 요게 뭐죠? 수수료 방식 있죠? 아예 나눕시다. 방식이 수수료 방식일 때. 아시겠죠? 방식일 때, 자,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든지, 똑같아요, 이제. 다 쓴다술락했는데. 그 다음에, 토주공 등을 지정하든지. 그런데, 광명시 시민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이 정비 사업 하려고 하는데, 광명시에서 할 줄 알았어. 또, 시에서 해야 좀 안 편해요. 갑자기 토주공이 한다네. 갑자기 지방 공사가 안 되네. 찝찝해.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바로 그 지역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동의가 안 나오면 못해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든지, 토주공등은 시장군수이 지정하든지, 이렇게. 너도 해볼래?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이럴 때, 토주공등이 할 때는 뭐라고요? 무슨 동의? 얼마 동의? 과반수에 반드시 동의 받아야 돼요. 책이 있어요, 책에. 줄 거면 사세요. 줄 거면서. 그러니까 시행 방법 나올 때는 밑에 박스 있죠. 박스 안에 있는 표 아니고 시행자는 그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환지 방식, 또 수용, 나머지입니다. 수용.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방식일 때는 약간 달라요. 물론 먼저 여기서요.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지만 얘도 토주공 등 너희들도 해볼래라고 똑같이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하나는 뭐냐? 줄일게요. 법인인데 무슨 법인이냐? 공공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토주공 등 공공기관이 출자 50% 초과 출자한 법인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토주공 등 공공기관이 50% 지분이 50% 초과 출자니까 어쨌든 공공지분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출자한 법인. 그거요. 줄일게요. 너도 해볼래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는 단독을 못하지만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너들이 그러면 누구랑 건설업자나 그러면 등록사업자랑 한번 같이 해볼래라고 이렇게 플러스 공동으로 한번 해볼래라고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랑 등록사업자가 단독으로 못하지만 공공시행자랑 같이 토지공개랑 건등 같이 해볼래? 법인 같이 해볼래라고 공동으로 하겠다면 지정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공 단독 지정 가능하고요. 법인 아까 말한 법인 단독 지정 가능하고요. 아니면 같이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표현이 헷갈려도 여러분들이 거기 나오죠. 그죠? 21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 있죠. 박스 나오면은 거기 이제 1번하고 2번 내용, 방금 말한 거 2번 내용입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짧게 쓰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세입자 봐요. 여기 환자 수용 관리일 때는요. 얘도 동의요건 필요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줄일게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세입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요. 요것도. 그런데 소유자 입장에서 세입자의 동의가 받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과반수 동의인데 대부분의 동의 잘 안 해요. 내가 밀려 여기까지 왔는데 갈 데가 어디 있냐 그 얘기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참에 뽕을 좀 뽑자. 아직까지 뭐 돈 좀 뜯어내고 이사비용 좀 챙기고 이런 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요? 세입자 요거요.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세입자가 소유자에 비해서 2분의 1 이하일 때. 너희들은 우리의 반밖에 안 되다 많아봤자. 우리는 500명인데 너희들은 많아봤자 250명 이하다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거기 밑에 칸 있죠? 밑에. 두 번째, 까불지 마라. 너 나갈 때 이사 안 가? 갈 데 없어. 웃기지 마. 주변에 가봐. 임대주택 차고 넘쳤어. 그래서 임대주택이 충분할 때. 세 번째, 방식이 환자 관리일 때. 수용 빼놓고 환자 관리. 따라합니다. 환자 관리. 환지 방식, 수술 방식, 관리 처분 계획 방식 할 때는 세입자 동의 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표현은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 의무적이지만 아시겠죠? 요 세 가지 세입자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요겁니다. 2분의 1 이하 임대주택 충분 환자 관리일 때 방식이 환자 관리 요때. 마지막 하나.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이거니와 세입자까지 전부 동의 전부 다 필요 없어. 그게 3번이에요. 3번. 언제죠? 천재지변. 두 번째 줄 끝에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세입자 동의고, 그리고 모든 사업에 요거죠. 이거. 토지 등 소유자 플러스 세입자까지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어떨 때? 천재지변일 때죠. 지금 뭐 천재지변 나가죠. 건물 다 넘어갔는데, 그렇죠? 이럴 때는 동의받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까지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내용입니다.
요까지가. 자,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이제 재개발이죠, 그죠?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시행 방법은 환지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환지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행자. 자, 유일하게 나오죠, 그죠? 조합이 할 수 있고, 또 누굽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다. 요거죠.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요, 바로 숫자가 20명이 안 될 때만 합니다. 얼마? 예요. 20명 안 될 때요. 미만일 때. 너무 멀리 갔나? 그러니까 20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조합을 설립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요겁니다. 조합이 단독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합이 공공시행자나 민간시행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공공이 누구냐? 플러스. 대신에 공동은요,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누구랑? 시장, 군수 등이랑 공동할 수 있고, 또 토주공 등이랑 공동할 수 있고, 민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바로 신탁,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신탁업자와 한국감정원, 건등신한하고도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조합할 때. 그런데 20명 미만일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가능하고요. 똑같죠? 플러스. 이는 토지 등 소유자가 똑같이 해도 과반수에 동의받아가지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동의받아가지고 똑같이 해도 시장, 군수 등이랑 토주공 등이랑 건등신한과 같이 공동으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재개발 사업이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가 나오죠? 재건축. 자, 재건축은 첫 번째. 자, 시행 방법. 오로지 뭡니까? 오로지는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건물에서 건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지는 그 자체가 어울리지 않죠. 오로지 뭐라고요?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그럼 시행자 누구냐? 시행자는 우선 조합이죠. 시행자. 조합이 합니다. 조합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 공동으로 할래. 그럼 똑같이 조합원에 똑같이 과반수 동의 얻어가지고, 자, 시장, 군수 등이랑 토주공 등이랑 민간시행자 건등까지만 신하는 법률상 안 나와요. 건등까지만 해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이 그렇죠. 예. 20페이지, 21페이지, 그 다음에 22페이지 쌍가로 3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만 더 체크한 다음에 요거예요. 뭐냐면은, 자, 거기 20페이지. 거기, 자, 위에 시행 방법 중에서, 자, 세 번째 칸, 재건축. 첫 번째 줄 끝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네 글자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그렇죠. 오피스텔. 저를 봐요. 오피스텔은 재건축에만 나옵니다. 여기. 오피스텔. 자, 재건축할 때, 저를 봐요. 재건축할 때, 만약에 10개 동을 재건축한다. 이럴 때 30%까지. 그러니까 최대 3개 동까지죠. 30%까지 오피스텔로 할 수 있어요. 단, 용도 지역이 중주거 지역이거나 상업 지역인 곳에서만. 책 봐요. 거기. 극한 밑에. 나오죠, 그죠? 극한 밑에. 당구장 표시 있잖아요. 당구장 표시. 오피스텔 맨 끝에 줄 거예요. 중주거 지역 또는 상업 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몇 프로? 30% 이하 범위 내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재건축 시에. 그것만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명만 넘어갈 거예요. 22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 쌍가로 4번 뭐가 나옵니까? 공공시행자. 저를 봐요.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주거환경은 말 그대로, 말 그대로는, 자, 달동네, 판자촌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토지 등 소유자니 뭐 환지 안 나오잖아. 그죠? 무조건 뭡니까? 공공시행자가 단독 가든 공동하든 일단은 공공의 주체입니다.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만 조합하고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처럼 처음부터 악살이 처음부터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을 때도 있지 않냐 그 얘기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쌍가로 4번이에요. 4번. 그게 뭐냐? 1번부터 8번까지 있는 사유가 공공시행자가 처음부터 직접 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무슨 사업할 때? 재개발과 재건축할 때.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시장군수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토지공이 지정받으면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1, 2, 3, 4, 5, 6, 7, 8 몇 가지입니까? 8가지입니다. 8가지. 일단 체크하세요. 자, 한 대 넘겨보세요. 이건 다음에 할 겁니다. 넘겨보세요. 쌍가로 5번. 요건 뭐냐? 똑같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아예 그럼 민간시행자가, 그죠? 민간시행자가 단독으로 직접 지정받아서, 그래서 민간시행자 중에서 지정받은 개발자, 그래서 우리는 지정개발자입니다. 지정개발자는 민간시행자입니다. 그 민간시행자도 단독으로 직접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사유가 요겁니다. 3가지. 1, 2, 3번 요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이, 그죠? 그 민간 토지 등 소유자 또는 민간 합동법인 신탁업자 너희들이 해볼래라고 아예 지정받은 개발자, 그래서 뭡니까? 지정개발자, 거기에 쌍가로 5번에 지정개발자 동그라미 하세요. 일단은 더 이상 민간 얘기 안 할게요. 지정개발자가 유일하게 바로 처음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1, 2, 3번 3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를 봐요. 1번, 2번이 공공시행자 사유 1번, 2번과 같아요.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 2번 사유는 같다. 결국은 뭡니까? 요거는 나중에 요리 있는 자체가 외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체크 마시고, 아시겠죠? 있다는 것만 나중에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외울 거는 외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있어요. 여기서 하나 더. 저를 봐요. 그럼 처음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이 처음부터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아니냐. 지정받은 지정개발자가 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세 번째. 조합이나 소유자가 사업했습니다. 했는데 하다가 도중에 못하는 거야. 도중에. 그러니까 못해가지고 중간에 조금 전에 말한 공공시행자로 바꿀 수 있고,
지정개발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진 도중에. 이게 바로 뭐냐? 대행자예요. 따라합니다. 대행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 바로 자, 한 장 넘겨보시면 24페이지 있습니다. 4페이지. 특히 세 가지 알아만 두세요. 자, 이게 뭐냐? 사업 대행자, 동그라미 하세요.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얘는 뭐라고요? 사업 대행자. 대행자. 대행사유 하나만 읽어볼게요. 시장, 군수 등은 맨 끝에 줄거세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를 대신하여. 왜? 처음에는 조합이 소유자가 사업 잘 하다가 대신하여 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토지공도는 지정개발자에게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 박스 안에 1번 뭡니까? 쭉쭉쭉쭉 마지막 줄. 정비사업을 계속하기가 중간에 어렵다고 인정하면 하다가 바꾸는 겁니다. 대행자. 2번 맨 끝에 가반수 동의입니다.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 못하겠다. 가반수 동의하다 가지고 그냥 시장공사 정리해 주시오, 토지공사 해 주시오. 아시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행자. 정리합니다.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공시행자가 직접 처음부터 할 수 있고 지정개발자가 처음부터 직접 할 수 있고 사유가 아까 전에 하지만 직접 조합 등이 하다가 중간에 하지 못해가지고 공공 또는 민간으로 다시 말하면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로 대신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세 가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다음 파트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예. 좀 쉬었다가 이제 제 2절부터 하겠습니다.